강사는 증시 각도기.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철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네, 방송에서 좀 잘 맞추신데요. 뭔가 요즘에 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본인도 같이 살아난 게 아닌가. 아니요, 뭐 반도체 수익률 굉장히 나는 좋다는 반도체도 소리 잘하고 2차 전지도 잘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오늘도 2차 전지로 급등주 하나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 좋다는 소리 들리던데. 수익률은 필요 없고 저는 뭐 고객이 오는 걸 바라지도 않고요. 네.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단지 IRP라든지 이런 것들을 퇴직연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네. 개인적으로는 별로 손님이 오는 걸 고객이 오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네. 뭐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길래? 수익이요? 그냥 뭐 별로 안 났어요. 예. 네. 먹고 살 만큼 나는 거죠. 뭐. 먹고 도대체 얼마나 먹고 살길래 먹고 살 만큼 네. 앞으로 낼 어쨌든 거야. 뭐 앞으로 낼 거야 수익을요. 한국의 TSMC나 이런 것들은 바람이 불면서 크게 큰 폭으로 오르고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 올라서 오늘 뭐 시장에다 줬습니다. 줘야죠. 하루 올랐는데? 아니 뭐 저기 뭐야 오늘 강성부 형이 또 좋은 내용을 또 언론에 흘려주니까요. 그런 거 그런 게 나오면 네. 원래 이게 다 그 주가에 반영돼 있던 거라 그런 것 때문에 오르면 줘야 됩니다. 단기로도 먹고 장기로도 먹겠다. 그럼요. 이제 내리면 또 사는 거죠. 어차피 반도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또 사면 됩니다. 네, 하여튼 이번 한 주, 지난주, 이번 한 주 상당히 좋았어요. 연속해서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에 뭐 마침 방송 보니까 뭐 시장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대? 빅스 얘기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감안을 하고 거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 사건 하나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빅스를 찾아보시면 지금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한참 내려가야 돼 지금 한 8까지. 네? 8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지금 한참. 잘 보세요 좀. 뭐 더 내려갈 수 있죠. 더 그래프를 잘 못 봐. 그러니까 더 긴 차트를 가지고 오셨군요. 이게 제일 긴 거예요. 이 빅스 2016년도부터 있던 거예요. 네. 그럼 뭐 지금 딱 봐도 이게 내려갈 거잖아. 한 1년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간다. 네. 지금 펴놓고 옛날에 더 긴 차트를 돼요. 보면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는 증시라고 정의를 하고요. 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게 있잖아요. 고점을 높이는,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상승 추세. 금리도 보시면은 여기 미국 금리예요.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뭐 마지막 매 맞는 게 뭐 아프지 않잖아요. 그 정도. 네, 저희는 개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매수매도 추천을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수 개인적인 의견이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참고의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일개 개미일 뿐이니까요. 뭐 그런 거를 그냥 수포개미를 꿈꾸고 있는 개미 아닙니까? 듣고 그냥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뭐 욕을 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아침 말로는 내후년쯤이면 슈퍼개미 등극 다 가능하다는 그런 소리 들리던데. 벌써 꿈속에서는 슈퍼개미가 됐어요. 저는 밤마다 꿈꾸면서 그런 슈퍼개미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드림 컴 트루. 네. 믿습니다. 네. 뭐 부채 협상도 끝나고 지금 이제 이슈가 뭐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잖아요. 또 그 패드워치 보면 뭐 들락날락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골디락스다. 이거는 큰 뭐 하락이나 이런 거 없을 것 같다.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괜찮았습니다. 뭐 미국 증시도 좋았기 때문에 뭐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1.25% 상승 2,601, 2,600선 오늘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들어 최고치나요? 네. 코스닥은 0.5% 상승해서 868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근데 뭐 거래 대금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뭐 개인들이 지금 뭐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 대금 보면은 거래소가 9조 원, 코스닥이 7조 원, 그냥 뭐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수급은 개인이 마이너스 7,500억, 거래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합쳐서만 그대로 한 5,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개인들은 계속 사고 외국인들은 끝없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360억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도 300억 매도.
기관이 900억 매수 이렇게. 최근에 그 이제 보시면은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 빠졌지. 네, 한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이머징으로 지금 다른 이머징,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이머징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가 공산당한테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요즘 같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점일 수도 있지.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산당 아니었나? 원래 공산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이후로 공산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 거죠. 네. 아주 안 좋게. 러시아 공산당인가요? 거기는 거의 공산당 아닌가? 공산당은 아닌데 거의 공산당 아니에요? 일당 독재에 지금 몇 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 일당 독재하고 공산당하고 공산당은 아닌데 네. 거기도 이제 그 권위주의 나라잖아요. 근데 맞아. 터키 거기는 뭐 이런 공산당은 나라들하고. 어디 됐어? 러시아 공산당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없어졌지 않나? 고르바초프 이후로 없어진 거야? 없어졌을걸요. 그래서 그 생각도 못 하고 사네. 그러니까 준 공산당이다 거기도.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중국 증시? 중국이 오늘 올랐나요? 네, 중국 증시 오른 것 같아요. 중국을 보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저점 신호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니 그냥 중국은 박스권이라고 하면 돼요. 3,400에서 뭐 한 3,100 박스권이더라고 거기는. 오늘 많이 올랐다. 오늘 폭등이다, 야. 오늘 4% 올랐다, 4%. 4%? 항세. 상하이 종합은 0.77. 아니, 홍콩 항세. 아니, 거기는 뭐. 불났어, 오늘. 항세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보니까 거의 저점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네, 거의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 막장 분위기 났어요, 그동안에. 진짜 막장 분위기 나더라고. 네. 네. 일단 오늘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요즘 뭐 시장을 이제. 네. 뭐 반도체가 최근에 이끌었고 지난번엔 배터리가 좀 이끌었고요. 네, 배터리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 참 다행이에요. 네. 한 뭐 대략 한 30% 정도 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조정 받으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받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젠슨 황이 이제 최근에 뭐 삼성이나 인텔에도 뭐 좀 주겠다, 떡고물을 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블러핑이었죠. 네. 아무래도 그 저기 TSMC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렇지 블러핑 지렛대로 좀 삼성을 이용한 게 아닌가. 뭐 지금 뭐 오늘은 또 뭐 차세대 반도체는 TSMC랑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검증된 애들이니까 TSMC 하는데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게 삼성이 과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조금 좀 의미 있게 파운드리가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예. 예.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수출을 좀 보면은 5월 반도체 수출액 기준으로 이제 QOQ, 그러니까 분기 대비해서도 한 22%, 전분기 대비해서도 상승을 하고 전월 대비해서도 15% 증가를 했습니다. 5월달. 줄었겠지. 반도체 수출액이. 줄었겠지. 아니 전년 대비해서는 줄었는데 네. 전 분기나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15%, 전 분기 대비 22%. 네. 뭐 메모리, D램, 뭐 다 낸드 다 그렇게 이제 증가를 했고요. 낸드만 QOQ로 좀 빠졌는데 여하튼간에 이 전 분기나 전 월 대비해서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텀 아웃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바닥 탈출이라고 하면 되지. 뭐 이게 중요한 어렵게. 이유가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렇죠. 보통 우리 경제 지표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제 뭐 수출 바닥을 찾으면 뭐 선행 지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수출이 지금 이제 반전을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이제 그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차트 고점 이렇게 올리고 저점 올리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지수. 그것도 네. 이제 곧 돌겠죠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요. 그다음 금리. 금리는 이제 뭐 다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미 사실 강세장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세는 약하고 강세는 세게 나와. 오늘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뜨뜻하게 끝났고 빠질 때는 찔끔 빠지고 이게 강세장의 전형적인 흐름이죠. 네네. 뭐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쁜 얘기가 있긴 해요. 뭐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상향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유지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좀 실망을 한 투자자들도 있다. 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AI 등 일부 수요가 있지만 여전히 재고가 높고 그렇죠. 단기 실적 가이던스에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뭐 한 3분기 돼야 좀 돌아설 거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수요가 지금 세진 않다. AI 네. 빼고 그래도 주가는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제 단기 급등한 주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출도 5월 그 한국 수출입 그 부분을 좀 보면은 작년 5월이 이제 역대 5월 중에 최대로 수출을 많이 했던 해였거든요. 작년에 그 작년 대비해서 5월 그 올해 수출이 15%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작년에 그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15% 감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작년에 있습니다. 사상 최대였으니까 기고효과라고 표현하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5월 수출 금액이 전월 대비해서는 5.4% 증가를 한 거예요. 아까 전에 반도체 수출 금액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장세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오늘 뭐 한 1%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뭐 여전히 잘 판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에서 현대차가 뭐 34만 대 이상 판매하고 있고 기아도 26만 대 뭐 글로벌에서 7% 정도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네. 기아는 14%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한 20% 증가하는 그런 수치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네. 진퉁이다 이거. 아 진짜다. 찐카. 찐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네. 이게 아마 우주 효과가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우주, 타이거 우주. 네. 아, 난 또 제네시스. 무슨 우주, 유니버스 무슨 유니버스지? 우주로 가는 뭐 그런 걸로 또 판단하시면 네. 우주, 타이거 제네시스 우주. 타고 네. 발목 부러졌는데 그 정도 사고 난 거 치고 발목밖에 안 부러졌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뭐 물론 뭐 최근에 뭐 리콜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뭐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좀 이상한 게 뭐 저기 열쇠가 좀 안 좋다고 자동차 훔치는 거를 왜 기아 현대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자꾸 도둑질을 훔쳐가니까. 하지 말아야지. 왜 도둑질을 하면서 그 차를 탓해? 아니 설사 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그걸 도둑질해서 가는 거를 그걸 하지 말라고 자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왜 현대기아차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금고 회사들은 어떻게 해?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야. 금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원래 본질의 목적. 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좀 미국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이제 그 조특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좀 개정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그 바이오 산업까지 일전에 이제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조특법 그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켜 가지고 세액 공제를 뭐 20몇 퍼센트, 25%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바이오 업종까지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등 이런 기업들이 증설 투자에 나설 경우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각동이님 얘기하시는 대로 주도 업종이 바이오가 될 수 있을지 아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저기 뭐 헬스케어, 뷰티 이쪽은 거의 뭐 주도주 일부 됐잖아. 그런 어떤 그 피부 스킨케어 근데 쪽이라든지 점 빼고 온 이유가 있잖아요. 점 빼고 지금 다시 점이 다 생겼어. 햇빛에서 놀다 보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 빼야 되는 거야 보니까. 점을 빼기 전에 네. 선크림을 바르세요. 발랐어요. 이번에 선크림을 열심히 매일매일 발랐는데도 발라야 된대. 오늘은 안 발랐는데 하여튼 이게 장난 아니야. 나이 먹으니까 햇빛 받으니까 점이 귀찮아서 못 바르겠어 선크림은. 네. 잘못 바르면 눈 따가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과연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니치 마켓에 있는 그런 뭐 피부 미용 관련된 것들이나 뭐 덴탈 이런 쪽은 뭐 가고는 있지만 우리 진짜 바이오, 찐 바이오들이 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뭐 유한양이 그래도 52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발표해. 아마케 가서. 사실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니 들어도 몰라.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뭐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하면 YH1001의 뇌 기전에서 사용되는 어쩌고 저쩌고는
그걸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뇌 기전인지 뇌 기절인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맨날 어려워요. 포기했어요.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포기했어. 어려워서 그냥 확률로 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이혜진 대표라고 바이오킹 보셨는데요. 알바킹. 알바킹 그건 알죠. 보셨는데 제가 알바킹 알고. 뭐냐면 확률에서 유효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외워야 돼. 근데 난 그 저기 서재영 펀드 매니저 하시는 그 네, 옛날에 그분이 창의 투자?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 하시거든요. 그래요? 유튜브 하는데 바이오는 전공자만 하래요. 전공자만 맞는 말이기도 그래서 해. 역시 나랑 똑같은 의견이시군. 전공자만 하라. 한때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시던 분이셨죠. 네. 그렇죠. 미래에스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강성부 펀드 KCGI에서 DB 하이텍 주주 소환을 좀 보내면서 DB가 상한가 가고 하이텍은 뭐 한 4%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 김준기 퇴진하라 뭐 이런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건 재벌 1세대 중에 아직도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야. 1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거 처음 봤잖아요. 1세대 없어. 1세대는 없죠. 없어. 이번 뭐 나중에 창업해서 그런 거 아닐까? 없어. 네. 그 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현재 그 DB 하이텍이 굉장히 타 글로벌 피어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PBR이나 EV EBITDA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지배 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를 한다. 지배 주주가 뭐 개인 회사인 뭐 DB 메탈 이런 거하고 DB 하이텍가 거래를 하면서 660억 가량의 자금을 유출시키고 기부금, 김준기 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지출을 했는데 이걸 또 김준기 문화재단에서 DB 하이텍 지분을 막 취득한다. 이게 경영권 분쟁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사적 이익을 추구를 사적 목적으로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받고 있고요. 전년 그러니까 작년에 과도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네. 두 분 김준기 회장하고 그 아들하고 합쳐서 68억 원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그런 보수를 받았는데 이런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불투명한 경영, 내부 통제 미비,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최종적으로는 주주권이 무시되고 있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하는 방안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내부 통제 강화 및 경영 투명성, 경영 효율화 제고, 주주권익을 증대할 방법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효과가 있었는데 왜 DB가 더 많이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 참나. DB는 상한가라고 깜짝 놀랐어. 나도 DB를 좀 사야 되나? DB 졌어? DB 못 사서? DB 하이텍을 사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대보 마그네틱이 그 실적 쇼크가 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신규 사업으로 수산화 리튬 임가공 사업을 얘네가 이제 예전부터 한다고 했었거든요. 뭐 공장 완공 소식으로 16% 정도 급등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수산화 리튬 뭐 쇼티지라든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런 거 임가공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런 걸 좀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이것 말고도 뭐 수십 개 회사들이 뭐 이상한 회사들, 그나마 뭐 돈 있고 이렇게 자본력 있는 회사들은 뭐 진짜로 하겠죠. 그럼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자본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막 증자하고 이런 회사들 좀 있는데 조금 뭐 그런 회사들은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이 3%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4%, 고려아연이 2%, 현대제철이 2% 올랐고요. 화학업종이 2% 올랐습니다. LG 화학이 오늘 4.9%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늘 2차전지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하나솔루션 5%, SKC가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섬유유복에서는 FNF가 3%, 기계에서는 두산밥켓, 한원시스템이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의료 종목의 정밀은 1% 하락, SD바이오센서가 4% 하락했고요. 의약품 및 운수창고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한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2,600 왔습니다. 자, 그럼 슬슬 강 사장님 어디까지 갑니까? 강 사장이요? 뭐 한 3,000 가겠죠, 뭐. 3,000. 난 가면 3,000 돌파한다. 저는 나스닥 난 간다면 3,000 돌파. 나스닥 2만.
나서 지금 얼마인데 무슨 2만을 지금 얘기해. 13,000이니까 저는 2만을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 2만 안녕. 언제까지? 언제까지는지 얘기를 해요? 2만 안녕 합시다. 내년 2만 안녕. 내년 네. 이맘때까지 2만. 2만 안녕 합시다. 안 돼. 2만? 안 돼. 2만 안녕. 안녕.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안녕.